콜라보 소녀를 만나다 소녀를 후리다. 콜라보. 잘 아시는 이미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노회찬, 이혜훈 두 의원 나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당. 네. 일단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죠, 사실은. 대통령 당선에 대한 뭐랄까요? 덕담 한 번씩 해 주시고 아직은 첫날이니까 덕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2번 3번 당에 대해서 전망 정치인으로서 전망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문재인 당선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늘 바로 아니요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이죠 이제. 됐어요. 네. 이제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의결을 했으니까. 그래? 이제 대통령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덕담 혹은 당부 잠깐 해주시고 예.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만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나라가 갈래갈래 찢어졌잖아요. 예, 꼭 예. 통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언하신 대로 정부도 통합정부 그리고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결적인 관계보다는 협치를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당장 바로 인사청문회나 각종 장관 총리 임명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발 우리 야당이 뭐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게 우리도 정말 기꺼이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내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바른정당 누군가 입각제가 들어오면 바른정당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한테 아유 저한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네. 온다면요. 할 수 없이 받아들입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노회찬 대표의 네, 그러면 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그 다른 코너에서 우리 김호준 총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된 사람이 MB였는데 네. 그 530만 표 기록을 넘길 것이라고 했는데 예언하셨죠. 예. 557만 표로서 예. 제가 그래도 하나 알아맞춘 셈이 됐는데 저는 그 힘으로 어느 때보다도 저는 힘든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뭐 촛불의 승리다라고도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촛불 광장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실현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기 때문에 지혜를 잘 발휘해서 어느 정권보다도 더 성공적인 정부로서 마감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당분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2번, 3번 당의 미래가 이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그 정치 현실 정치인으로 그 정당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얼마나 냉혹한지 정치 현실이 잘 아시는 분. 으로서 한번 2번 당에 대해서 이번 당을 정말 누구보다 속속들이 아는 사람으로서 네, 저부터 시작할까요? 예. 네. 사실 선거 국면에서도 삐죽삐죽 삐져나왔습니다. 그 갈등과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암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당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복잡했잖아요. 복잡했죠. 왜냐하면 그 12명, 13명의 복당에 대해서도 지금 복당이 후보였던 시절에 홍준표 후보는 가장 강했죠. 지시를 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규정을 들이대면서 복당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1+1으로 끼워 팔기까지 했잖아요. 친박도 들어와라. 그러니까 친박들이 주로 반대하는 중심 세력이니까 친박들에게 내려졌던 징계를 완전히 그냥 무장해제 풀어줘 버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3년짜리 징계를 징계한 지 100일 만에 풀어줘 버리는 이런 일까지 끼워 팔기를 했는데도 친박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후보가 가장 강할 때 지시했는데도 안 들었거든요. 안 됐죠. 근데 이제 지금 후보는 이제 소위 낙동강 오리알 아니에요. 후보는 이제 낙선했겠다. 그럼 또 홍준표 이제 후보였던 분은 당내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역대 다른 후보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하고 탄탄한 콘크리트 같은 지지 세력 기반이 있느냐 당내 없는 분이에요. 게다가 개파도 없죠. 예, 개파도 없고 그리고 주로 그분은 이렇게 보병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공중전으로 혼자 때리는 분이어가지고 그렇죠,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막강한 친박들 거의 콘크리트처럼 이 완전히 그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 친박들의 협공을 받아낼 가능성이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당권 장악을 언론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거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는 일회성
얼굴마담으로 쓰이고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왜냐면 그 저기 선거 때 보세요. 정우택 원내대표라는 분이 후보와 원내대표와의 소위 그 힘과 지위의 차이라는 건 하늘과 땅인데도 네. 후보가 지시했다는데 바로 그냥 방송에 한다고. 나와가지고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투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당내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후보의 위상, 지위 이런 거.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뭐 어쨌든 간에 누구의 승리도 되는지 간에 굉장한 원심력이 작용하고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공중분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쪽에서 바른정당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바른정당이 이제 뭉개져가지고 자유한국당이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계보의 그 세력균형으로 보거나 혹은 홍준표 후보의 장악력이나 어쨌든 한쪽이 승리하면 나머지 한쪽이 있기가 어려운 당이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 내부는. 그래서 소위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하여튼 한 계파가 승리하면 완전 나머지 계파는 숙청이에요. 자유한국당의 특징상. 네. 그러면 그분들이 있기 어려울 거예요. 거꾸로 자유한국당을 떠나서서 바른당으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바른정당의 이제 얼굴마담 정치인으로 급부상하신 대표급으로 급부상하신 이현 의원의 바람이 섞여 있긴 하겠지만 언론이 생각하는 만큼 후보가 당장을 쉽게 할 수는 없다. 저는 여기는 동의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계보도 없고요. 따르는 국회의원이라고 해봐야 한두 손 꼽을까 정도거든요. 네, 예.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제 가장 그 핵심 직계로 알려져 있는 엘모 전 의원도 지금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죠. 현 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인물들이라고 해봐야 다 지금 도지사 할 때 네. 예,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도정에 묶여 있거든요. 예. 자, 그런 전망. 자, 그러면 3번 국민의당에 대한 전망은 노회찬 대표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냉정하게 보시면. 우리 이번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제 그 우리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고 이 영화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뭐 지금 6% 예. 이렇게 얻으면서 실망하는 분들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견고한 보수층의 어떤 지금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홍 후보가 저렇게 그 표를 많이 얻은 것은 홍 후보 자신과 네. 또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뭐 최대 형벌이 아닌가. 최대 형벌. 왜냐하면 거꾸로 형벌이다. 예, 이게 앞으로 뭐 그 집단 난투국처럼 그 당에서 끊임없는 아마 이제까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막장의 어떤 진술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앞으로 보여질 그 눈에 뻔한 거고요.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다른 당을 갖다가 함부로 언급하기 힘듭니다만은 이번 득표 결과가 당이 과연 온전히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을 내외에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네. 특히 호남에서의 참패가 호남의 기반을 둔 그 당내 정치인들 지역구는 거의 다 호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성식 의원 하나 말고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그 이질적인 게 마치 자갈과 모래가 섞인 건데 그걸 이제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준 건 시멘트의 역할이었는데 시멘트가 이번에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패배하면서 빠져나가면서 네. 모래하고 그 자갈만 남으면은 모래만 있는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그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니까. 어쩜 저런 비유들이 생각나는지 말이죠. 네. 아니 뭐 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아 저는 현장의 경험인 줄 알았는데 자연과학이에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아, 노동 현장에서. 네, 저는 노동 현장에서 현장 경험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이론이시구나. 예. 국민의당도 어렵겠죠. 자유한국당은 그나마 텃밭을 지켰는데, 예. 그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지켰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너졌으니까요. 예. 명분 싸움에서도, 예. 안철수 후보도 참 큰 곤욕에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21% 정도 되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미래가 암울하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네. 그런 이제 난장판이 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는 이제 당이 이제 기반이 흔들리는 이제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풀다가 잘 안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떼쓰는 정치식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민주당 하나 가지고 하나만 혼자의 힘만 가지고 그쵸. 전국을 이렇게 헤쳐나가기가 특히 국회 안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어떤 내부적 위기를 갖다가 그런 그 전국의 큰 관계 속에서 풀기 위해서 적을 바깥에 북한 같은 그래서 전략이네요. 뭘 안 해주면 뭘 안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사사건건을 이렇게 발목을 오히려 잡는 더 소위 그런 벼랑 끝 역할을 할 전술이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선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내 전투에서 이기려면 외부 전쟁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 전법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예.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위기에 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정권 초기에는 본인이 그 투표하지 않은 그 후보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초반에 몰아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 그 네.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보통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40%로 당선돼도 당선된 직후에 보면 한 7, 80% 정도 올라가죠. 지지를 얻게 되고 잘하라는 이제 당부죠 그게. 근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더 미움을 사게 되거든요. 자, 그럼 다른 당 걱정할 형편이 아니시면서 아니 뭐 다른 당 걱정이 아니라 나라 걱정이죠. 나라 걱정.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그 이게 지금 선거 비용의 최고 한도액이 약 500억 수준이었는데 500억 예. 좀 넘습니다만은 저는 애당초 그 돈을 뭐 쓸 처지가 아니어가지고 예. 50억으로 잡았고요. 예. 잡았고 지금 한 2, 3억 적자가 난 상태였는데 다행히 어저께 예. 최고조사 이후에 또 후원금이 한 2억 정도 더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한 마이너스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네. 추산을 추산을 해보고요. 큰 당들이 이제 최대 한도가 유세 차량 같은 거 300대씩 쓰고 쓸 때 네. 저희들은 18대 쓰고 한 겁니다. 그다음에 40번 넘게 방송 연설들 다 나가셨지만 큰 당들은 저희들은 한 번도 못 나갔고요. 그리고 법정 공고문도 16페이지인데 저희들은 8페이지로 냈고요. 8페이지. 어찌 보면은 저희들이 얻은 표가 작은 표이긴 하지만은 예.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드린 비용은 예. 좀 가장 적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성비 생각하고. 최고였다. 예. 가성비 최고. 가성비 최고였다. 예, 그렇게도 생각해요. 가성비 근데 아니 최고였습니다. 들으니까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그 생각. 그거 정상 어떻습니까? 내리고는. 저희도 사실은 그 60몇 억인가가 선거 보조금으로 나오는데 네. 저희 당이 창당하는 과정에서 당사도 빌려야 되고 뭐 컴퓨터 책상도 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진 빚이 있거든요. 그 빚을 갚고 나니까 딱 50억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50억으로만 선거한다의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원래 뭐 얼마로 해주기로 하는 홍보가 조금 더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조금 그렇죠. 돼가지고 우리도 한 2, 3억 빚이 생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 탈당하시는 분들이 네. 나가시면서 후원금이 완전히 그냥 답제를 해가지고 아, 역시 또. 예, 그래갖고 후원금이 한 5억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아, 여기는 그래서 미리, 저희는 미리 발생해가지고. 예, 미리 발생해서 조금 남는 예, 회계 역시. 예. 예. 근데 뭐 홍보물 12페이지짜리 8페이지 하는 거나 저기 유세 유세차. 차량 18개 하는 거나 뭐 저희 똑같네요. 어쩜 이렇게 그냥 방송 연설 한 번도 못 한 거나. 그래도 뭐 저희보다는 보조금도 좀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요. 부자만 해도 3년 가지 않습니까? 아, 근데요. 그게 국고보조금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1억 있다는 방송이 오늘 나갔으니까요. 아마 후원금이 정의당은 오늘 부로 채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후원금은 아니지만 당 후원금은 가능하죠. 네. 근데 당 후원금 제도가 없잖아요. 없나요?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국회의원 후원금을 받아서 객출할 수는 있습니까? 이미 저희들은 그 모든 의원들이 아, 찼어요? 5천만 원씩 이렇게 다 객출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아, 아니요. 선거 있는 해에 국회의원 1인당 3억까지 가능하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더 이제 후원금을 주시면 뭐 정의당- 더 할 수 있죠. 예. 그럼 정의당 의원 개인을 후원해서 빚을 갚게 하는 방법이 남아있군요. 예, 특별당비로 근데 내게 하는 거죠. 1억 정도의 빚이야 뭐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야죠. 뭐 해서요? 네. 열심히 노동 해야- 현장에서 돈도 없는 양반들이 자갈과 모래만 있는. 개인 자산도 맨날 꼴찌면서. 열심히 절약하고 열심히 절약하고. 덜 먹고. 뭐. 자, 그럼 정의당의 1억 빚은 정의당 소속 의원들을 네. 조금 더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아니 근데 저희도 뭐 후원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저희도 좀 바른정당 넘어갔다면서요. 아니 이미. 그래도 여기 또 저희 앞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12분이 나가시는 바람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반토막이 나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알 바 아니고요. 네. 자, 어쨌든 이번 선거에 있어서
돈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 갈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리고 두 정당이 진보 정당의 실험 그리고 보수 정당의 새로운 실험하며 앞으로 콜라보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게 꼭 우리만이 아니라 하여튼 대통령을 뽑기 전에는 정책과 이념으로 경쟁해도 뽑고 나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 이념에 완전히 정체성에 반하는 게 아니면 좀 협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서로 도저히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맞는 부분들은 그렇죠. 뭐 예. 특히나 초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참 재밌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두 분들이 또 주요한 정치인이라 인터뷰가 많이 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빠져나가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끝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정당 이해훈 전 최고 곧 대표가 되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니만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나라가 갈래갈래 찢어졌잖아요. 예, 꼭 예. 통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언하신 대로 정부도 통합정부 그리고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결적인 관계보다는 협치를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당장 바로 인사청문회나 각종 장관 총리 임명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발 우리 야당이 뭐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게 우리도 정말 기꺼이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내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바른정당 누군가 입각제가 들어오면 바른정당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한테 아유 저한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예. 온다면요. 할 수 없이 받아들입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노회찬 대표의 네, 그러면 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그 다른 코너에서 우리 김호준 총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된 사람이 MB였는데 네. 그 530만 표 기록을 넘길 것이라고 했는데 예언하셨죠. 예. 557만 표로서 예. 제가 그래도 하나 알아맞춘 셈이 됐는데 저는 그 힘으로 어느 때보다도 저는 힘든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뭐 촛불의 승리다라고도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촛불 광장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실현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기 때문에 지혜를 잘 발휘해서 어느 정권보다도 더 성공적인 정부로서 마감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당분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2번, 3번 당의 미래가 이제 이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그 정치 현실 정치인으로 그 정당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얼마나 냉혹한지 정치 현실이 잘 아시는 분. 뭐 으로서 한번 2번 당에 대해서 이번 당을 앞으로 정말 누구보다 속속들이 아는 사람으로서 예, 저부터 어떻게 될지 시작할까요? 앞으로. 예. 예. 세력 기반이 있느냐 당내 없는 분이에요. 게다가 개파도 없죠. 예, 개파도 없고 그리고 주로 그분은 이렇게 보병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공중전으로 혼자 때리는 분이어가지고 그렇죠. 개인기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막강한 친박들 거의 콘크리트처럼 이 완전히 그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 친박들의 협공을 받아낼 가능성이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당권 장악을 언론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거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는 일회성 얼굴마담으로 쓰이고 버려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왜냐면 예. 그 저기 선거 때 보세요. 정우택 원내대표라는 분이 후보와 원내대표와의 소위 그 힘과 지위의 차이라는 건 하늘과 땅인데도 네. 후보가 지시했다는데 바로 그냥 방송에 한다고. 나와가지고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투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당내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후보의 위상, 지위 이런 거.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은 결국 사실 선거 국면에서도 삐죽삐죽 삐져나왔습니다. 그 갈등과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암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당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복잡했잖아요. 복잡했죠. 왜냐하면 그 12명, 13명의 복당에 대해서도 예. 지금 복당이 후보였던 시절에 홍준표 후보는 가장 강했죠. 지시를 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규정을 들이대면서 복당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1+1으로 끼워 팔기까지 했잖아요. 친박도 들어와라. 그러니까 친박들이 주로 반대하는
중심 세력이니까 친박들에게 내려졌던 징계를 완전히 그냥 무장해제 풀어줘 버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3년짜리 징계를 징계한 지 100일 만에 풀어줘 버리는 네. 이런 일까지 끼워팔기를 했는데도 친박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후보가 가장 강할 때 지지했는데도 안 들었거든요. 안 됐죠. 근데 네. 이제 지금 후보는 이제 소위 낙동강 오리알 아니에요. 네. 후보는 이제 낙선했겠다. 그럼 또 홍준표 이제 후보였던 분은 당내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역대 다른 후보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하고 탄탄한 콘크리트 같은 지지세. 콜라보 소녀를 만나다 소녀를 후리다. 콜라보. 잘 아시는 이미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노회찬, 이해운 두 의원 나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당. 네. 일단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죠, 사실은. 대통령 당선에 대한 뭐랄까요? 덕담 한 번씩 해 주시고 아직은 첫날이니까 덕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2번 3번 당에 대해서 전망, 정치인으로서 전망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문재인 당선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늘 바로 대통령. 아니요,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이죠, 이제는. 됐어요. 네. 이제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의결을 했으니까. 그래요? 이제 대통령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덕담 혹은 당부 잠깐 해주시고 예.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통령.